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나온 건 뭐 크게 없습니다. 단 그냥 민코인 관련 중에서 페페코인을 예를 들어서 한번 그냥 가볍게 한번 다뤄보는 시간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 여러 또 이슈 이렇게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페페코인의 크립토 퀀트 자료를 인용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요. 자, 온체인으로 알 수 있는 부분에 이제 CEX 거래 비중하고 덱스 거래 비중을 한번 보았더니, 오히려 덱스 거래 비중이 CEX 쪽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나오는 게 원래 일례라고 합니다. 그러하는데 오히려 덱스에 있는 거래량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CEX 거래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라는 것이, 또 어떤 전문가는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걸리면 안 되는 돈이 있다 보니까 덱스 시장에서 더 많이 움직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뭐 추정적인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뭐 부분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요. 이제 우측 자료를 또 보게 되면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 나머지 강아지 애들을 다 잡고 올라가서 이제 개구리가 짱이 되는 시대로 좀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트윗 자료도 또 있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즘에 이제 바이낸스에서도 페페코인 상장이 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코인이 밈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계속 여러 거래소까지 이렇게 이게 좀 잘 결탁이 돼서 제휴를 잘 맺고 상장이 되는 이례적인 상황도 나와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말 밈이냐, 밈이 아니냐, 이건 상당히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전략으로 해서 이걸 수익화된 모델링을 만들 수 있는지는 다 각자 진짜 체계적으로 좀 준비해서 가야지만 실패율이 상당히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커뮤니티 글에서도 제가 그렇게 남겼죠. 특정 어떤 유튜버가 수학적 관점으로 통계, 식스 시그마 기준점으로 도박과 투자의 갈림길이라고 해가지고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 한번 선물 트레이딩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또 스캘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보지 않는다고 해도 식스 시그마 공부를 해본다고 하면 아마 통계 기반형으로 확률이라는 그 게임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다수 이거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영상이라도 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라고 올려놓은 게 있으니 그걸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한 분의 또 트위터 내용을 또 보게 되면, 하나의 지갑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114개에 있는 코인을 런칭했는데 여기서 러그풀이 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돈에 따른 투자적 전략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이게 뭐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거는 좀 둘째 친다라고 해도, 우리 이 시장 이때까지 오래 고인물처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역으로 이용을 해서 이 돈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에 따른 역량도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좀 아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난 이것 약간 좀 무섭고 두려워하면 접근 안 하시면 되긴 하지만, 이게 약간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도 나는 여기에서 시장에 약간이라도 이렇게 베팅을 딱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소액으로만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가성비가 지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쯤은 뭐 그냥 내가 코인을 좀 배워가는 과정에서 학습비로 쓰셔도 크게 문제 되진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바이낸스에서 페페 거래 비중은 180 정도 되는 가격, 180 정도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격이 조정이 나올지 좀 모르겠고요. 발행량도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베이비 도지의 시총과 베이비 도지 시총 보게 되면 대략 100만, 1000만, 3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페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페의 시총이 대략 100만, 1000만, 7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베이비 도지 대비보다 훨씬 더 비싸게 거래가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베이비 도지의 급이냐, 도지와 좀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페페에 있는 이 시점에서는 지금 당장 도지와 비빌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뭐 베이비 도지나 아니면 시바이두나 뭐 이런 쪽으로 좀 견져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총 대비로만 비교를 해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발행량과 여러 가지 유통 비중 이런 것까지 고려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수량도 너무 많고 해서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크게 의미가 저는 좀 떨어지지 않겠냐. 그리고 보게 되면 주변 커뮤니티 내용도 야, 미래가 약간 좀 보인다 뭐 이런 글들이 있는데, 보유하는 자의 관점으로 보면 또 그렇게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민코인도 전략적,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충분히 해 놓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누군가는 또 접근해 보려고 하면 그런 생각을 또 가지면서 접근을 해 보시고, 그렇지 않고 나는 조금 더 건강하게, 그나마 좀 실체가 조금이라도 있는 쪽으로 가져가 보려고 한다고 하면 민코인은 접근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이 BSC 토큰에 따른 거래소들이 많은 제휴와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계속 육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델링도 요즘은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다음으로 요즘 주목받고 있는 페페 다음 오르디도 요즘 주목을 잘 받고 있습니다. 오르디가 아무래도 여기서 또 보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좀 조정폭이 좀 커지고 있잖아요. 이 조정이 또 끝나게 되면 다시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또 이런 민코인들은 같이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상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분명히 이제 민코인도 같이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미난 점은 민코인을 내가 샀지만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야 되는 그 기이한 현상, 그리고 민코인이 너무 많이 올랐을 때도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민코인도 신경을 써야 되는 기이한 현상이 지금 계속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 뭐 극단적으로 누구는 뭐 저렴한 금액으로 뭐 한 100억 원을 벌었다더라 뭐 이런 뭐 해외 커뮤니티 짤이 많이 돌고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슬리피지 현상이나 이런 거 다 떼면 그렇게까지 수익이 한 극단적으로 예시로 극단적으로 한 30% 수수료나 뭐 40% 수수료 뭐 정도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100억 원이 벌었으니까 100억 원 다 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뭐 비용을 다 빼면 그 생각보다는 좀 적어지는 부분은 있다. 그래서 제가 정정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나왔던 이야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월 열흘간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가 4개월 정도에서 다시 어느 정도 상위값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수수료가 정상화됐다더라. 그래서 이걸로 보았을 때 계속 한번 팔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 못 팔면 내가 못 팔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계속해서 팔았겠죠.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정상화되고 수수료도 정상화되고 있는 수순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의 BSC와 그리고 ERC, BRC와 ERC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지금 들어오는 신규 자금이 없으니 누군가의 파일을 뺏어간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더의 가격이 하락한 후에 상당량 자금 유입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조정에 비트코인 조정 나올 때 이더도 상당히 같이 조정이 나왔으니 이때 여기서 민코인으로 뭐 돈을 벌었던 누가 벌었던 간에 누군가는 벌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금의 일부분은 이더로 어느 정도 또 들어간 거 아니겠냐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라이트코인의 활성 네트워크 주소 급증도 여전히 뜨끈뜨끈하게 올라가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리플이 IMF와 CBDC 도입 관련 논의가 있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1만 이더 이상 보유 주소수가 5개월 내에 최저값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1173개 이더가 페페를 구매를 했다라고 하고 평단가 꼭 기억을 해두세요. 186이라고 합니다. 벡트가 에이브, 아발, 컴파운드, 파일코인, 메이커다오, 유니스와 등등 여러가지 대량 상장 폐지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다수 코인베이스나 벡트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 나보다 더 돈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긁어주는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사볼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시간이 약이고 시간이 오히려 나한테 또 다른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바이두 같은 애들, 그러니까 민코인 애들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또 다른 애의 민코인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 민코인 안에서도 대장과 별 볼 일 없는 애로 분류를 할 것인데 자기네들끼리 우리는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룹 안에서 보면 이거 다 밈으로 보겠지만요. 근데 보게 되면 뭐 시바이누나 페페나 뭐 이런 애들 보게 되면 이쪽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경쟁이 심화가 되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무언가를 액션을 취해주는 모션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바이누나 그 베이비 도지나 이런 쪽도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일단 시바이누가 17.4억 부분에 있어서 4억 개 정도 소각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요 중간에 매번 스캠은 항상 우리를 괴롭히게 합니다. BRC20 원래 피싱 사이트가 또 살기를 친다라고 하니까 잘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비트코인 오디널스 인스크립션 60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의미가 있는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도 또 다른 생태계와 플랫폼이 되면 또 이것 또한 비트코인에게 주는 성장통이지 이게 결코 오디널스가 성장을 했다고 해서 오디널스를 적으로 두는 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 있는 변동폭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좀 나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나쁘다?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견이 되게 많이 상충되기 때문에 뭐가 또 답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의견은 존중해 줄 필요성이 있고요. 여러분들 의견도 존중을 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공유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